녀석이 이거를 컴퓨터에서 인식해서 워드 작업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글 파일이 또 되어 있어서 자기가 잘못 쓰면은 딱 그냥 컴퓨터에서 알아서 탁 띄어쓰기 해줍니다. 네, 그죠? 그런 것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지금 이제 카피라이트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컴퓨터 매체는 저작물 전체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이용 형태의 네트워크화는 저작물의 창작은 물론이고 유통 및 이용 방법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컴퓨터로 인한 디지털화와 더불어서 인터넷망의 세계적인 보급은 많은 양의 축적된 정보를 시공간 한계를 극복해 접근 그리고 공유하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지만 인터넷망을 이용한 정보의 급속한 전송과 복제는 그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했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희박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카피라이트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사소한 것에까지 저작권 문제가 붙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진을 잘못 게시하여도 저작권 문제로 소송이 붙을 수 있고 자신의 블로그에 어떠한 것을 링크하려고 해도 그 링크 형식이 잘못되면 저작권 시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보충했는데 이건 앞에 언급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사진 게시나 블로그 링크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죠. 잘 모르고, 그죠? 개념이 좀 희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유해가지고 레프트입니다. 카피 레프트입니다. 그죠? 우리가 카피 레프트가 이거 라이트 내용만 쭉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레프트 내용 쭉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라이트 내용 하다가 그 다음에 레프트 내용 하다가 이렇게 지금 지그재그식으로 구성해 놓으니까 이게 읽을 때 사실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이해할 때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카피레프트 이유를 또 봅시다. 이런 문제점을 노출하는 카피라이트에 대해 카피레프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카피레프트 운동을 지지한다. 정보는 일부에게만 공유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여러 사람들의 의견으로 그 정보가 이전보다 더 다듬어지고 유용한 정보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이제 내용 자체는 틀리는 게 아닌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간결명료한 게 좋습니다. 너무 군더더기 표현이 많이 붙으면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장문을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 뒤에 옆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써 그것이 더 유용한 정보로 다듬어져서 재탄생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간결명료한 문장이 더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도 내용 자체는 잘못된 내용은 아니지만 표현을 조금 더 그렇게 명료하게 하면 좋겠죠. 실제로 앞서 언급한 리눅스 운영체제의 사례를 통해서도 카피레프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1991년 리누스 토르발츠가 리눅스 운영체계를 공개한 후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그 공개된 운영체계를 이용하고 또 자신이 더 편하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변경하여 다시 그것을 배포한 결과 리눅스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보안과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나 서버형 컴퓨터의 운영체제로는 카피라이트적인 윈도우 시리즈보다 리눅스가 더 용이할 정도이다. 이렇게 공유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하는 것이 바로 카피레프트 운동가들이 정보의 공유를 외치는 이유이다. 또 이제 문장이 조금 수술 관계를 고려할 때 조금 우리가 초점이 되는 부분을 주어로 먼저 제시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카피레프트가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말에 좀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영어 번역이나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식 표현하고 조금 요즘에는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말의 흐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결국 우리말을 지금 한글로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의식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 카피레프트를 주장하기도 한다.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그 정보가 필요한 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익히면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조금 이 문장 연결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요. 앞뒤 문장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논의의 중심 대상이 뭔지를 우선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문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이거든요. 꼭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정보 습득과 능력 향상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함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듯한 진술인데 아직은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에서 결론을 먼저 내리면 좀 곤란하죠. 결론을 내리는 듯한 표현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점 왼쪽 카피레프트 문제점 볼까요? 카피레프트에도 문제점은 있다. 그것에 대한 사례로 우리나라 PC게임 산업을 들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문장을 구성할 때 중심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고 그래서 문제점에 해당하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사례를 제시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PC게임 산업을 들 수 있다 이랬는데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산 CD게임이 꾸준히 발매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아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CDRW까지 대중에게 일반화되었다. 이제 접속어를 여기서는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수정하면은 좀 자연스럽겠죠. 그리고라는 표현보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보면 보세요.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산 CD 게임이 꾸준히 발매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아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CDRW까지 대중에게 일반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문맥에 맞는 접속어가 좋다는 우리가 읽다가 갑자기 읽다가 자연스럽지 못하면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게 이제 표현에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거는 문맥의 흐름과 안 맞아서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산 CD 게임의 정보는 모두 CDRW 속에 들어가거나 가상 이미지로 만들어져 인터넷상에서 제시되었다. 이렇게까지 되자 발매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국산 패키지 CD 게임이 번들 끼워 파는 거죠. 우리 보통 번들 CD는 여기서는 CD 이제 패키지죠. 그래서 CD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제 빼가지고 저렴하게 파는 그런 CD 상품이 CD 번들이죠. 그래서 이 CD 번들로 나오기도 했다.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공유가 되자 국내 CD 게임 개발 회사의 패키지 CD 게임의 재고가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상품을 아주 저렴하게 싸게 이랬는데 싸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표현은 아무래도 그랬을 때는 비쏘거나 이런 것보다는 표준어가 항상 좋습니다. 번들 CD로 만들어 팔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CD키, 온라인 인증 등 많은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그것마저도 복제돼요. 이 온라인 인증하는 수단 이런 것까지도 복제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에 또 맞춰 가지고 또 그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하하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날고 깁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그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어쨌든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CD키, 온라인 인정 이런 걸 동원되면 그것마저 복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CD 게임 개발 회사의 수익은 본인도 못 미쳤습니다.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죠? 하나 둘씩 국내 CD 게임계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CD 게임을 볼 수 없게 됐어요. 2008년도입니다. 지금은 또 안 그렇죠. 이렇게 무분별한 카피래프트 정신은 모든 것에 대해 국내 CD 게임 시장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보면 좀 조금 애매합니다. 뭘 수식하는지. 앞에 표현 중에 저 뒤에 나오는 것 중에 무분별한 카피래프트 정신, 에?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앞에 문장하고 연결하는 접속어 기능을 하는지 조금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불법 복제의 문제인지 카피래프트의 문제는 아니죠. 불법 복제가 사실은 문제고 카피래프트 정신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카피래프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카피래프트 정신이 더 완고한 카피라이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저작물에 대해 무단도용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작물의 보호에 더욱 노력한다. 그러면 자연히 저작물 보호 사업 자금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작물이 완성되어 다시 사용자에게 전해질 때는 정보의 공유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더 많은 보상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요 문장이 좀 긴데 이것도 사실은 좀 더 관계 명료해야 되지만 뭐가 조금 아쉽냐면은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만 사례를 들었습니다. 기업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의 인터넷 윤리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복합적인 작용입니다. 저작물의 보호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주체는 기업만이 하는 건 아니죠. 정부도 하고 개인도 하고. 그래서 뭐 사례를 들 때 정보의 문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보의 문제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 인터넷 윤리의 측면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제적 측면의 문제 이렇게 이제 조금 다각적으로 해야지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만의 문제로 지금 이제 내용을 쓰니까 조금 아쉽죠. 예, 이게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하려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언급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물론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카피래프트 운동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달라진다. 카피래프트는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뜻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카피라이트와 카피래프트에 대해서 개념 정의학, 발생 배경,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가운데로 가자 하는 내용 부분이 결국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볼까요? 여태까지 카피라이트와 카피래프트의 입장을 살펴본 바 이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중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카피라이트를 중요시하면 그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나고 카피래프트를 중요시하면 이 역시 그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래프트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너무 갑자기
너무 그 뭐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상호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어? 이게 쉽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 지금 했는데 상호적으로 보면 뭐 어떤 측면에서 상호적인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냥 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상호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 근거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호적인 것으로 봐야 하지만 그 입장 차이가 커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문제를 제기했죠. 지금 여기는 가운데로 가자 하는 부분은 지금 결론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제 제기는 항상 서론에서 들어가는 글에서 하고 이 결론 부분에서는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런 이제 본론에 대한 요약과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문제 제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안 좋죠. 결론부에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은 삭제하는 게 좋죠. 이제 이 대책이 나오죠. 지금의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정보 공유로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피해가 간 경우 정부에서 직접 제작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뭐 이것도 사실은 표현을 좀 정확하면 세금이 아니고 이용료입니다.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문제점. 이용료죠. 세금은 아니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보완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것이 있다. 바로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라는 것인데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확률이 큰 복제기기나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제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는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언제 시행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제작자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미지수이다. 혜택이 돌아갈지 알 수 없다. 돌아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더 그죠? 돌아가는 지도 하는 것보다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지 미지수이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바꾸는 게 좋겠고요. 또 제작자에게 혜택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방식일 뿐이므로 다른 면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한다. 또 이것도 새로운 문제점입니다. 다른 면에 대한 거 지금 결론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다른 면에 대한 걸 또 해보면 이 내용이 또 나와야 돼요.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른 면 이런 게 새로운 문제 제기를 또 해버리면 안 되죠. 이제 앞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만 결론부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대책으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이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카피 기프트 운동과 같이 앞서 말한 카피 기프트 운동과 앞서 말한 정부 지원 제도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 카피 기프트 운동은 저작권의 포기 운동이나 저작권의 공유 운동과는 다른 것으로 이 운동은 지식의 나눔만이 아니라 사랑의 더함이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것도 조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의 더함 이게 뭔가? 카피 기프트 운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뭐 개념이랄까 그 카피 기프트 운동의 내용이랄까 어떤 사례랄까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이 좀 보충이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더함이 있다. 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의 더함. 그게 뭐지? 조금 명확한 표현이
좋겠죠. 제작자는 기프트 정신으로 제작물을 배포하고 사용자도 역시 그 정신으로 제작물을 사용하여 기부 방식의 세금을 낸다. 그리고 제작자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그와 관련된 산하기관을 만들거나 기프트 관련 단체 조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구조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도 구조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좀 명료하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뭐 어떤 구조,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그 어떤 방안이랄까 이런 걸 사실 언급해야 명료함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알 수 있는데 그냥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도 조금 구체적인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 방식이 카피래프트 입장과 정부 지원 제도를 합친 것밖에 더 되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 제작자가 먼저 정보 공유를 하는 것에서부터 그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제작물로 간주하여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또 기부 형식의 세금을 받는 것까지 저작권의 권위는 확연히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제작자의 권위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거는 이 카피 기프트 운동이 제작자 권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작자의 권위가 달라진다.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문맥이. 그죠? 그러므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입장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존중과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방식을 통해 오른쪽 왼쪽의 어느 한쪽만의 길이 아닌 양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자, 저번에 이 관련된 개요 작성 때도 이 점을 지적했지만 이 결론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나 어떤 발상의 어떤 새로움은 좀 없죠. 너무 일반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너무 안일한 어떤 결론입니다. 그냥 중간자적인 입장, 상호 보완해야 된다는 식으로 상호 존중하고 권리를 도모하는 식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너무 일반적인 이런 안이한 결론을 해버리면 사실은 좋은 글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사실은 그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창의적인 대안 제시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쭉 이 학생의 글을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나쁜 글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그죠? 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고찰했어요. 이 글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카피라이트와 레프트에 대한 개념이나 또 이제 뭐 이런 어떤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차적으로 배치한 게 이그제그식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교되는 조금 대상을 비교를 했는데 좀 산만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논의가 카피라이트면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개념이나 정의 그 다음에 그 발생 배경 문제점 이렇게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그 개념이나 정의와 발생 문제점 이렇게 배치하는 게 글을 읽어 나갈 때 훨씬 더 물 흐르듯이 쭉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해버리면 논의하다가 단절돼 버립니다.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카피라이트 했다가 레프트로 갔다가 또 라이트 했다가 레프트로 그래서 이렇게 글 쓴 사람이 주장할 때 명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읽으려면은 이 구성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배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 쓴 사람의 어떤 의도, 즉 카피라이터와 카피레프트를 비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비교한 대상의 특징이나 사례를 뭐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뭐 아마 이렇게 교차적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어쨌든 일관되게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 일관성이 좀 부족했어요. 이 두 카피라이터 레프트의 이유와 문제점을 논의할 때 이렇게 교차시키는 구성은 어쨌든 좋지는 않았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카피라이터 레프트의 개념과 문제점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대상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실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 쓴 사람이 보면 명확한 예를 바탕으로 글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이제 사항을 언급할 때 카피라이트에 대해서는 카피레프트와 대입된다는 거, 이제 어원적으로도 그렇고 뭐 대입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카피레프트에 대해서는 카피라이트와 대입된다 이렇게만 제시하죠. 이 논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1차원적입니다. 너무 단선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카피레프트의 경우에도 카피라이트와 대립을 시키면서 불법 복제와 조금 혼동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카피레프트가 불법 복제하고 혼동을 일으킨 그런 내용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글쓴이가 이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조금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하게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보면은 카피라이터와 카피레프트를 이렇게 대립시키는 관계에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제 제시한 그 카피 기프트 운동, 이게 아까 결론으로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사실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카피 기프트는 무엇이고 이 카피 기프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을 해야 좋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결론에서 그냥 가운데라는 표현, 간략하게 가운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만 말을 했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한국의 상황과 외국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외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대립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이런 내용도 좀 언급해주고 보충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글쓴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카피 기프트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그 어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은 더 좋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단락을 연결할 때 앞뒤 내용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접속사 연결이나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장에서 카피라이트의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의 상황을 언급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그 사이에 이제 정보 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조금 그거를 이제 유연하게 이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뜬금없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갑자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상호적인 것이라 언급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 어떤 부분이 상호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게 이런 거를 논리의 비약이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뜬금없다 하는 것이 이제 논리의 비약이라는 표현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단락을 구성할 때 글 쓴 사람이 주된 대상으로 다루는 것, 그리고 그 사항들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좋은 글이 안 됩니다. 표현 매체를 우리가 제시를 할 때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갑자기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보면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등장시킵니다. 또 저작권에서 기업과 정보의 역할을 갑자기 내세웁니다. 이런 게 이제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죠. 이런 거는
글쓴이가 의도를 반영하려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려고 이제 했겠지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단락에서 보면 통일성이나 일관성, 어떤 연속성 이런 게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논의 대상에 대해서 정보와 또 관련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글을 쓰려면. 그래서 많이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 글 1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카피레프트 상황을 제시한 부분에서 보면은 불법 복제와 카피레프트의 경계를 많이 이제 다각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불법 복제하고 카피레프트를 혼동해 가지고 그죠? 그 오류를 범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2장에서도 보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발생 배경을 서술할 때 그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를 사실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2장의 카피레프트의 문제점을 언급할 때도 기업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모든 책임이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정부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글에서 논증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그 자기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같이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 쓴 사람이 이렇게 제시한 해결 방안이 아까 카피 기프트 운동이라는 게 그죠? 제시했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이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죠. 창의적 발상이 좀 더 필요합니다. 사실 창의적 발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업도 듣고 자기가 또 관찰하는 자세, 그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면 이거 창의성이 선천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니까 노력이 필요하겠죠. 벌써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일단 마칩시다. 와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분 그 뭡니까 집중 탐구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될 때 제가 이 부분들을 몇 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글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니고 이론을 배우는 단계니까 여러분 이 정도에서 일단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내용으로 이게요 글쓰기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